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스크랩 해놓은 기사들을 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수도권하고 이런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을, 먼저 떨어지는 지역을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많이 했죠. 그러면 그대로 제 말대로 거의 유사하게 돼 가느냐 그런 것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 뉴스 기사 나온 것 중에 집값 하락하는 것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몇 달새 1, 2억 뚝 하남 의정부 집값 하락 반전이라는 겁니다. 의정부는 강북 제일 윗단이고 하남은 강동 지역이죠. 그죠? 강동, 동쪽, 서울 동쪽 지역이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수도권이 지금 쭉 계속 떨어지고 0.34에서 0.03으로 떨어지고 있고 전국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중에 경기 의정부가 마이너스 0.02%, 하남은 마이너스 0.07%, 안양, 동안, 성남, 수정, 수원, 영통, 광명, 그죠? 다 서울 외곽지역, 그죠? 수도권 외곽지역이죠. 하남과 의정부의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내리는 등 수도권에서 집값이 하락 반전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서울에서 세 곳이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6곳은 보합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다 보니 신고가 대비 1, 2억가량 낮은 매물의 매물만 거래되면서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 급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신고가 대비 1, 2억가량 낮은 매물만 거래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은 1, 2억이지만 계속해서 또 1억, 또 1억 내려가겠죠. 그죠? 서울에서는 3개구가 하락했고 4개구가 보합 전환됐다. 호가가 하락하고 급매물이 출현하며 강북, 도봉, 은평구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강북, 도봉, 은평구.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구축대단지,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에 있는 중대형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 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지만 모두 상승폭은 축소됐다. 자, 아직 강남 지역은 그죠? 조금 더 상승 지역이 있는데 하지만 그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재건축 이런 게 있으니까 신축이나 재건축은 어느 정도 호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은. 자, 대전 아파트값 32개월 만에 하락. 충남은 소폭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충남은 제가 계속 왜 상승하고 있냐면은 남북 내륙철도죠. 남북 내륙철도가 지나가는 지역하고 서울에서 지금 천안으로 가는 이 철도 때문에 그 지역 때문에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충남 지역은 계속해서 기업이 늘고 있고 그죠. 일자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은 톡톡 그렇지만 땅이 넓기 때문에 집값이라는 것은 이게 더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데 구축 단지에 좀 저렴하게 놓은 상가들 이런 걸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꺾이고 충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0.06%로 전주 부합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9년 4월 15일 이후 32개월 만에 이제 하락 징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2019년 4월 15일 이후. 그러면은 32개월 거의 2년 6개월이죠. 그죠? 2년 7개월, 8개월. 거의 3년 다 돼가죠. 그죠? 대전 지역 부동산 관련자는 최근 세종시 아파트값 연속 하락에 따른 매수자들의 심리가 위축됐고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억제기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 이제 금리까지 오르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내려가겠죠. 지난해보다 올해 대전 지역 내 분양 건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봄이 사철이면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할 것이다. 자, 근데 분양은 좀 줄었다는 거죠. 분양은 3년 뒤에 반영되니까, 입주가 반영되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3년 뒤에 반영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지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세종, 대전, 대구, 그죠? 그 다음 부산 0.02, 서울 0.02, 그 0%고, 울산도 그죠? 대구 지금 세종 여기만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게 지금 전차 이동하겠죠, 그죠? 마이너스 되는 지역이. 부동산 눈치 게임 시작. 서울 외곽 집값 하락 조짐에 우리 동네도 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패닉 바잉 주도했던 노도강까지 하락세를 전환했다는 겁니다. 노도강. 경기도의 서울 외곽 지역의 하락세도 눈에 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고
지난해 패닝바잉 수요가 몰린 금천구와 관악구 등이 집값 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그죠?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강북 지역이죠, 그죠? 여기서는 집값이 하락한 곳으로 하락 전환한 것이 나왔다. 강북은 마이너스 0.02, 도봉구 0.01.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1년 7개월 만에 82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늦게 올라온 것이죠, 그죠? 서울 지역에서도. 서울 외곽지역, 서울, 자, 여기는 그렇게 외곽지역도 아닌데도 지금 노도강까지 그죠? 하락세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자, 갈수록 서울 전역으로 좀 번지겠죠, 그죠? 이 같은 거래 침체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올해 집값이 단기 급등한 데 따른 고점 인식 등이 합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은 그죠? 서울 외곽 하락세와 강남 신고가의 양극화 조짐이 보이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강남은 조금 더 간다 했죠. 그죠? 강남은 아직 조금 더 갈 겁니다. 그죠? 하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지금 하락세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이 하락이 빠지는 후에 나중에 강남도 하락세가 좀 올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하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로 많이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죠? 1가구 1주택 때문에 강남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수도권 집값 경기 인접부터 떨어지나 두 달 새 매물 11%에서 13%. 자, 경기 인천부터 떨어지나 당연히 경기 인접부터 떨어지는데 어디부터 떨어지느냐, 그죠?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잖아요. 자, 서울보다는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매물을 쏟아지면서 수도권 외곽지역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매물은 수도권 매물은 쌓이는데 그죠? 최근 증가세인데 두 달 전보다 7.9% 늘었다. 매물은 그죠? 매물은 증가세인데 매물 증가세는 서울보다 인천 경기 확이 높다. 당연히 자, 인천하고 경기도는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땅이 있고 하니까 땅이 넓고 또 땅이 이제 지을 땅이 많으니까 계속 짓는 거죠. 서울이 부족하면 사실 경기도가 경기도에 이제 매물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도권 아파트 현황을 보면은 매물, 자, 수도권 아파트 수도권 전체는 매물이 7.9% 늘었죠. 14만 9천 채에서 13만 8,600채로 이 매물이 늘어났죠. 수도권 전체는 매물이 증가했고 2020년 줄었죠. 매물이 줄었네. 근데 경기도는 늘어났죠. 그죠? 경기도는 인천 지역도 늘어났고 서울은 똑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글씨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8만 9만 13만 서울 매물은 4만 5만 7만 12만 잘못됐네. 그렇죠. 그죠? 용인 처인구에 이어 시영, 광주, 양평, 수원 8달구, 양주, 부천, 의왕, 오산, 남양주 등이 들을렸다. 인천에서도 송도 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17.8% 증가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전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봤다.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죠? 외곽지역부터 제가 그리고 어느 지역이라고 했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의왕이랍니다. 의왕. 지난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호재로 급등한 지역인 의왕은 최근 3주간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의왕 아파트값이 보합을 기록한 것은 2019년 8월 10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아무리 GTX가 들어와도 먼 지역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먼 지역은. 진짜 폭락하나요? 광명도 2년 반 만에 아파트값 하락. 광명도 지금 하락했다는 겁니다.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면은 전국은 지금 0.63%로 지금 그죠? 12월달에 0.63% 자꾸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수도권도 내려가는데 0.63, 서울도 내려가고 있죠. 그죠? 하락세. 12월달 조금 이제 거의 비등하게 갔고 인천은 12월 11월달 인정한데 지금 하락했고 그죠? 경기도 0.62%. 그러니까 경기, 그 다음에 강명은 마이너스로 내려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KB통계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지역은 광명 마이너스 0.01%, 대구 0.03%, 세종, 수도권에서는 광명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전남 광양도 지금 0.05%. 거래절벽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거래절벽이 오면 이제 집값이 급속도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할 사람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고가 대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빠진 건매물 몇 개 빼고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간망하는 더 내려갈 때 기다리는 거죠, 이제는. 그러다면은 주식도 똑같아. 올라갈 때는 막 끼엄끼엄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급속도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3년 동안 올라간 집값이 1년 만에 내려온단 말인데, 이제는. 유리전화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폭락장 이미 시동 걸었다. 비투 연끌 쪽 견눈 살벌한 경고. 자, 비투 연끌 쪽이 이제 제일 문제죠, 이게. 그죠? 비투 연끌 쪽이. 자, 젊은 사람들은 항상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26일 업계에 따른 친문 커뮤니티 글을 올린 A씨는 친문 커뮤니티랍니다. 금리 인상은 이미 진행된 것 같고, 금리 인상 계속 오를 겁니다. 금리는 이제 계속 오를 겁니다. 한 4%까지 오를 겁니다. 4%, 5%. 대출은 사실상 거의 해주지 않는다 하며, 지금까지의 연끌 전략이 집값 오른다는 걸 가정하고 한 건데, 집값 인상이 둔화되는 게 느껴질 때까지 연끌 전략 가져가다가 패가망신을 면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또 사실상 하락장에서는 버티는 건 바보라며, 집값 올라가서 이득 보는 곳은 건설사, 은행, 다주택자 빼고는 없다라고. 어떤 사람은 내년 대선 결과까지 나와봐야 할 것 같아. 그 전까지 폭락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내릴 겁니다. 저는 대선 나와도 이제 그거는 대선 상관없이 내릴 겁니다. 전세가 하방을 막아주는 우리나라 구조상 폭락 없다 본다. 아니죠. 이제 월세로 간다, 이거 월세로. 그러니까 전세가 하방을 안 막아줍니다. 전세도 내려가게 돼 있죠. 폭락도 폭등도 없고 주식점 10년간 박스권일 듯하다. 저는 폭락 간다 봅니다. 이번에 왜 폭락을 간다 생각하냐. 전례 없는 지금 폭등을 했거든요. 전례 없는 폭등.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폭락을 갑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주장하느냐면은, 일본의 사례를 볼 수, 일본이 한 2년 6개월, 그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폭등장을 가지고 버블 거품에 의해서 붕괴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그 버블 거품에 의해서. 그래서 버블 폭탄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초기 오르기 전까지 가격이 내려갔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폭등에서 폭락 갔다가 안정권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박스권으로 갈 겁니다. 그래,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지금 30년 동안 지금 거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자, 연끌한 경우는 스테이크 먹을 걸 짜장면 먹으면서 버티기 들었다. 짜장면보다 이제 라면 먹고 버텨야 될 겁니다. 앞으로 라면도 못 먹고 이제 그때는, 자, 지금 뭐 분양을 받아 이런 것도 지금 나중에 보면은, 입주할 때 보면은 못 버티고, 입주할 때 이게 가격이 안 오르면은, 이때까지 경비만 들어간 건 경비만. 금리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제는 한 5% 이상까지 올라갈 거라 봅니다. 저는. 특히, 올해는 한 3번 정도는 올릴 거고, 내년에 한 2번 정도 더 올릴 겁니다. 5번 정도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유시 보고, 일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잃어버린 30년 보면은 89년도, 그죠? 89년도에, 85년부터 89년까지 집값이 폭등한다면 우리처럼 폭등해가지고 89년도 이후에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올라간 게 1년 만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먼저 내려올 거고, 주가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집값도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초기 오르기 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경제가 안 살아나면은 계속해서 그어서 이제 선에서 잃어버린 10년, 우리도 일본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대처해야 되는데, 잘못 대처하면은 일본 전체를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일본 선례가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 대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